우리는 매일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원재료를 알면 놀랄만한 것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가게에서 구입하는 식품 10개 중 1개는 가짜 식품입니다. 게다가 이는 슈퍼마켓의 평균적인 통계에 불과하죠. 식품 제조회사는 크기를 불문하고 고가의 천연재료를 보다 저가의 대체품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 상층부에서는 이런 일이 아무도 모르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뮤슬리와 그래놀라. 처음 소개드릴 것은 바로 뮤슬리와 그래놀라입니다. 뮤슬리는 예전부터 건강한 아침 식사로 여겨져 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다는 이 식품을 먹게 되며 그동안 익숙하던 베이컨과 달걀을 끊었지만 상점에 진열된 뮤슬리에는 한 가지 커다란 거짓이 숨겨져 있습니다. 뮤슬리 100g은 약 500칼로리로 여기엔 상상 이상으로 많은 양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정말로 몸에 좋은 뮤슬리를 드시고 싶다면 오트밀과 건조과일, 해바라기 씨를 사서 직접 비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아침 식사가 될 겁니다. 시판되는 뮤슬리라면 접시에 수북이 담긴 설탕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네요. 곰 모양 젤리. 아마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곰 모양의 젤리를 먹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그만큼 매력적인 식품이고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계속해서 더 먹고 싶어지는 맛이죠. 그렇다면 이 젤리가 실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설탕, 시럽, 물이라는 일반적인 재료에 더해 젤라틴이라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노란색의 무미 물질은 소나 돼지의 피부, 연골, 뼈에서 채취된 것인데요. 바꿔 말하자면 고기 산업에서 나온 폐기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 폐기물을 삶고 말려서 가루로 만들면 젤라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도 여전히 곰젤리가 드시고 싶으신가요? 이것은 채식주의자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천이라고도 알려진 해조나 식물에서 생긴 젤라틴을 사용해 만들어진 채식주의자 전용 젤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물성 젤라틴은 식물성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메이커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동물성 젤라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맛살. 게맛살을 싫어하시는 분은 많이 없으실 텐데요. 여기에 실제로 얼마만큼의 게살이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나요? 답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게맛살은 게살이 아닌 생선 어육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음식은 몇백 년 전 일본에서 탄생했는데 외국에 잘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더 강한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이나 조미료 등의 재료를 더하고 한층 더 붉은색으로 착색한 뒤 게맛살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믿을 수 없으신 분은 게맛살의 원재료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프링글스. 프링글스라고 하면 특수한 방법으로 슬라이스해서 기름에 튀긴 감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것이 모두 감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프링글스의 원료에서 차지하는 감자의 비율은 불과 40%로 그 외에는 모두 밀 전분과 물입니다. 특수한 기계에 의해 프링글스 생지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압착하면 우리에게 친숙하고도 맛있는 둥근 모양의 과자가 나오는 것이죠. 주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자사의 음료가 100% 천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팩으로 된 주스의 맛은 가짜는 신선한 과즙과는 거리가 먼 느낌입니다. 사실 천연과 신선이라는 말은 언뜻 비슷해 보이는 단어입니다. 신선한 과즙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질되는 반면 팩주스는 농축된 과즙으로 만들어져 있어 수년간 보존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소시지와 다짐 육. 소시지나 다짐 육에서는 고기 대신에 무엇이 쓰이고 있는지 아시나요?
식품 제조회사들은 이러한 제품을 제조할 때 고기의 상품 가치가 있는 부분, 즉 포장하여 덩어리째 높게 팔 수 있는 고기 부위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짐 육과 소시지에는 쓸모없는 부분이 쓰이고 있는 셈이죠. 거기에는 고기의 남은 부분도 포함됩니다. 이것을 갈면 고기의 섬유질과 함유율이 각각 80% 이상, 60% 이상으로 A, B라는 최고 등급의 다짐육이 됩니다. 한편 고기 비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저렴한 등급도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모자란 부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을까요? 소시지와 비엔나에서는 대개 고기 대신 저렴한 콜라겐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식품 표시 라벨에서 동물성 단백질이나 단백질 안정화제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콜라겐은 고기 가공 처리에서 나온 산물, 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줄이나 뼈, 연골, 껍질 등 대부분 먹기 어려운 부위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무조건 몸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몸에 좋다고도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영양가는 매우 낮고 조직 재생에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주지 않습니다. 소시지나 다짐육에는 지방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지방만으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다짐육으로 햄버거를 만들게 되면 지방이 녹아내려 글자 그대로 기름 범벅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최저 등급인 식품에서는 고기 대신 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것마저도 모두 유전자가 변형된 콩이죠. 만들어진 유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연 유전자를 대신해왔기 때문에 세계 농업에서 순수한 콩은 이미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건어물. 다음으로는 맥주 안주로 많이 먹게 되는 생선 건조품입니다. 보통 회사들은 건어물에는 양질의 생선에 포함된 몸에 좋은 물질이 모두 남아있다라는 등 건어물의 좋은 점을 어필하고 있는데요. 기성 제품의 건어물은 장시간 수송 및 보존에 견딜 수 있도록 진공팩으로 포장됩니다. 이러한 팩에 담긴 제품은 맛깔스러운 외관은 물론 맛도 영양가도 소실되지 않습니다. 건어물은 맥주나 가벼운 안주에 최적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가볍게 배를 채우기 위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파고들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맥주용 안주는 대부분 중국산으로 우리가 손에 쥔 식품의 이름과 팩의 진짜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것은 고급스러운 맛으로 포장된 3등급품이나 신선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참치 스틱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 제품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주된 원료는 게맛살의 주원료로 알려진 생선 어육입니다. 즉, 가장 저렴한 흰살 생선을 다져 부드럽게 하고 착색과 향료, 조미료 등을 더해 만든 것입니다. 이를 건조시키고 커팅하면 우리가 먹는 참치 스틱이 완성됩니다. 인스턴트 라면. 인스턴트 라면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먹어본 적이 있는 라면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10대 식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고 있지만 이는 그렇게 신기한 일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는 걸까요? 단순히 가격이 무척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인스턴트 라면을 조리하는 데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깥에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유통기한도 매우 길죠. 하지만 인스턴트 라면의 좋은 점은 이것뿐입니다. 사용되는 밀은 최저 품질로 체에 걸러진 후 글루타민산 나트륨과 소고기, 어패류, 치킨 등과 유사한 것들이 추가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탄력 있는 제대로 된 면이 완성되죠. 면이 빠르게 풀릴 수 있도록 유화제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짜 식품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꼭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량의 화학물질이나 알레르겐 등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이는 중요한 재료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생략한 후 패키지에 표시해놓지 않은 영양가가 낮은 저품질의 식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충분히 주의하셔서 건강한 식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